자, 안녕하십니까. 2022년 해경 화공 9급 유기공업화학 기출문제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1번, 황산의 탈수값이 커지면 안정성과 수율이 커진다. 자, 이 황산의 탈수값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우리 그 황산 촉매를 이용해 가지고 뭐 벤젠을 갖다가 니트로와 벤젠, 즉 니트로벤젠을 만든다 그러면 물이 생성되거든요. 그럼 물이 생성되는데 상대적으로 자, 이 물을 여러분들 이 황산의 탈수값이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탈수, 물을 갖다가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탈수값이 커지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물의 양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요. 물이 탈수값이 커질수록. 자, 그러면 이제 니트로벤젠 같은 게 더 많이 생깁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그래서 이걸 수율이 커지고 그다음에 안정성이 커진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탈수값이 커질수록 안정성과 수율이 커진다. 여러분들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비누화 값은 유리지방산이 들어있으면 에스테르 값과 산값에 합의된다. 자, 여러분들 유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유지. 자, 유지를 갖다가 트리글라세라이드, 트리글리세리드라고 돼요. 글라세라이드 또는 글리세리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트리글리세리드라고 하는 거랑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서 분해돼서 이제 분해돼서 따로 떨어진 지방, 그걸 유리지방산이라 그래요. 유리지방산. 자, 그래서 이렇게 묶여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수산화나트륨을 반응을 시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트리글라세라이드도 분해돼서 비누가 되고요. 요건 비누가 세 분자가 나옵니다. 유리지방산도 분해돼서 비누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를 이 NaOH를 통해서 같이 분해돼서 자, 비누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들어가는 NaOH의 양을 갖다 비누화 값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유리지방산을 갖다가 여러분들 분해하는, 자, 그런 데 사용되고 또 트리글라세라이드도 분해하는 데 사용되겠죠. 특히 유리지방산을 분해하는 데 사용되는 걸 산값이라고 돼요. 산값. 그러니까 요것만 따로 떨어뜨려서. 그럼 트리글라세라이드를 갖다 분해하는데 이건 에스테르화 값이라 그래요. 에스테르화 값. 그래서 산값과 에스테르화 값을 합친 거를 우리는 비누화 값 이렇게 이거 합쳐서 비누화 값. 자, 그래서 비누화라고 하는 거는 자, 이 두 개를 갖다가 NaOH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분해시킨 걸 비누화 값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비누화 값은 유리지방산이 들어있으면 요거 들어있으면 에스테르 값, 요 에스테르 값, 그 다음에 유리지방산을 분해시킨 산값, 요 두 개 합의된다. 맞죠? 자, 분자량이 작은 글리세리드가 이 트리글리세리드가 이 글리세리드예요. 들어있는 유지의 비누화 값은 한 245에서 250 정도 된다. 240에서 250 정도. 요건 좀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완전히 틀린 걸 찾아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240, 250까지 암기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 풀이를 넘어가는 거예요. 나머지도 한번 볼게요. 산값은 시료 1g 속에 들어있는 유리지방산을 중화시키는 데 필요한 NaOH의 미리그램 수로 나타낸다. 자, 이 산값은 시료라고 하지 않고요. 여기는 이제 유지 또는 지방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또 유지 또는 지방 1g 속에 들어있는 이 유리지방산을 중화시키는 데 필요한 NaOH의 이제 여러분 미리그램 수로 나타냅니다. 이게 산값. 근데 트리글라세라이드만 하면 여기 이제 에스테르화 값. 뭐 이렇게 보시면 되죠.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2번 볼게요. 방향족 탄화수소를 자, 이 술폰계라 그래. SO3 계의 술포나제로 술포나 반응을 하는 데 있어서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중 가장 옳지 않은 거. 자, 이 벤젠이라고 하는 건 주로 용액을 통해서 반응시키는 용액을 통해서 반응시키는데 여기다가 자, SO3를 넣고 황산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SO3랑 여기 SO3H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요. 이게 술폰산 벤젠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그때 이제 여러분들 이 황산이 촉매가 되는 거예요. 촉매가 반응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 줍니다. 이게 맞아요. 그다음에 SO3의 농도도 중요하겠죠. 이것도 맞습니다. 자, 유기화합물의 화학적 구조. 참고로 말하면 자, 이 물질에 있어서 자, 이게 반응이 되는데 여기 만약에 그냥 있는 상태랑 자, 여기 NO2가 붙어 있는 상태. 이런 게 있습니다. NO2가 붙어 있는 상태에 요거 반응시키면 반응이 잘 안 돼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여기에 만약에 이제 OH가 붙어 있는 상태. 요 반응시키면 반응이 상대적으로 여러분들 조금 더 잘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 반응물에
어떤 구조의 작용기가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반응이 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기화합물의 화학적 구조도 중요해요.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용액을 통해서 반응시킨 거죠. 용액을 통해서 반응시킬 때는 압력보다는 농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압력은 기상에서 반응할 때를 보통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는 2번 압력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자, 3번 볼게요. 석유화학 공정에서 에틸렌을 제조할 목적으로 열분해할 때 적용 온도의 범위에 가장 가까운 것은, 이것도 여러분들 암기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자, 이 정답은 700에서 900도씨입니다. 뭐 이건 이제 에틸렌을 제조할 때 열분해한다. 그럼 굉장히 온도를 높여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700에서 900도씨 이건 여러분 좀 기억하시고 이제 계셔야 될 것 같아요. 4번입니다.